안녕하세요. 대학의 에너지학 특전과에 재직하고 있는 구수진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크게 세 군데 단지에서 울산이나 여수, 대산,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사실은 그 나라의 석유화학 산업의 척도인 에틸렌 생산량이 미국이나 중국, 그 다음에 사우디 다음으로 전 세계产量의 5.1%를 차지하고 있고요. 국내 제조업 중에서는 자동차나 철강 다음으로 5위 정도 위치에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액은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국내외 영향을 돌아보고요. 국내 유일하게 한국폴리텍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석유화학 공정기술교육원에 사용하고 있는 시설 장비 그리고 교육 내용 등을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향후 어떻게 좀 활용을 잘 해서 국가 경제 기회에 도움이 될 것인지 그 순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종합공업 양성으로 시작이 됐었고요.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관주도로 진행이 되다가 90년 이후로는 이제 민간주도로 넘어갔고요. 실제 생산량에서 내수와 수출 비율을 따져보면 2009년 기준으로 수출보다는 내수가 더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앞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에틸렌 생산량이 약 95조 원 정도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약 5.1% 5위 정도에 차지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자, 이런 현황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내에 석유와 관련 교육기관이 전무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국내 포리 산업, 철강이나 기계, 전기전자 쪽은 이 그림에 보시면 제가 이 색깔로 표시를 했는데 전국의 서울 쪽, 그 다음에 이쪽 경상 영남권에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특히 자동차나 선박, 일반 기계 쪽에 울산 쪽에 많이 고집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이 있는데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세계 10대 화학 산업 단지인 주롱 화학 단지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정부에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지원을 했었고요. 주변 인프라라든지 구축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싱가포르 국립대학이나 전 세계 유수한 글로벌 대학의 분교, 특히 CPTC라고 화학공정기술센터에서 우수한 인력들을 배출을 했기 때문에 주룡화학산업단지가 전 세계에서 10대 산업단지에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석유화학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정년퇴직이 대량화하고 신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전문기술 인력 부족 현상을 방문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을 해서 석유화학 공정기술교육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측면이나 산업적, 지역적 측면을 보면 여기서 지역적 측면이라는 것은 제가 울산시를 좀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울산이나 대산이나 여수나 같은 걸로 보시면 될 거고요. 가장 큰 핵심은 대기업은 자체 교육기관이 있지만 중소중견기업은 거의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신규 인력들이 산업 현장에 투입될 때 전문적인 교육 없이 투입되다 보니까 결국은 산업재해 발생률이 올라가고요. 안전사고율이 올라간다는 거죠. 특히 이제 중대재해법의 발현이나 특히 화물질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결국은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예측이 되는 거죠. 특히 울산시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단지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석유화학 단지와 연결단지를 다 합쳐서 저는 2015년 기준입니다. 제가 울산시에 최근 자료를 부탁을 했더니 아직까지는 정확한 통계가 없다고 해서 가장 최근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15조 원 정도가 되고요. 581개 업체의 종사자가 한 2만 6천 명 정도. 그리고 2018년, 20년 이후로 연간 한 300명 이상의 베이비 부모 세대 퇴직이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고 추가 건설 계획을 다 합쳤을 때 굉장히 수요는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저희가 울산시 남구 두안동에 태권도 산업 단지 내에 석유화학 공정기술 교육원이 구축이 되었는데요. 실제 이 사업은 2015년도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전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석유화학 단지가 있는 울산에 석유화학 교육 전문 기관을 만들자, 또 강력 경제 거점 기반 구축 사업으로
중국 자금 230억이 투자가 됐고요. 울산시에서 저희가 한 4,100 정도 땅을 불화를 받았고, 거기서 건물 세동의 그 크기는 한 1,500평 정도. 그 태권도 산업단지 내에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건물이 바로 유니스트 산업대학원이 있고요. 그리고 울산대학의 소재공학부 학과가 들어가 있고, 기타 KTR이나 생산기술연구원, 에너지과학연구원 등 굉장히 많은 기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위치를 하고 있고, 저희는 크게 5년 동안 사업이 진행됐었는데요. 내용은 저희가 이제 그 강의동하고 실석동 그 건물 두 개를, 그 건물 세 개죠. 세 개가 한 1,500평 정도 건물을 완공하고, 장비는 48종의 교육 장비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빠져 있는데 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석유학 관련 50종 1원인 콘텐츠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1, 2차년 되는데 건물을 짓고요. 3차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장비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4차년도에 모든 장비가 다 구축이 되고 공장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실시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시대 흐름, 산업 경향 트렌드에 따라서 종단조사를 3년 동안 실시를 했고요. 여기 보면 사실 응답률이 거의 한 40% 정도 평균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업체에 실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교육에 적극적인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드리는데, 나머지 대부분 업체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하는 좀 안타까운 점을 느꼈었는데요. 저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 결국 기업에서 가장 요구하는 사항이 공정운영 분야 쪽에 많은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 공장 설계도 공정운전을 메인으로 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장비는 1차년도에 5종이 들어왔고요. 이 5종에는 주로 이제 특히 이제 설비 유지 쪽 같은 경우는 4가지에 관계되는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온도, 압력, 애기, 그 다음에 유량. 이것들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모든 실습 장비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차년도에는 저희가 가장 핵심인 이 파이프 플랜트. 파이프 플랜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온산에 있는 미수화학의 그 모노말 파라핀 공정을 그대로 축소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인 증기탑이 산업 현장에서는 35m의 폭이 10m 정도 되고요. 이론 단수가 40단 이상이 되는데, 저희는 8m의 폭이 30cm 해서 이론당 한 8단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체킹 타입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상온, 감압 다 가능하고요. 상압에서는 265도까지. 그리고 반성 흐름 반응기가 있는데, 350도 이상 구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저희가 총 16실인데요. 그 중에 이제 TP동에 5실이 있고요. 나머지 이제 그 공간동 쪽에는 주로 설비 유지에 관계되는 실습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고요. 일반화 과학재료 실습지 포함되어 있고, 저희가 핵심인 PP동에 공장 시설인 석유화학 플랜트가 있고요. 바로 이렇게 안전체험실이나 그리고 만든 제품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 분석실, 그리고 공정 시뮬레이션실에서는 저희가 이제 OTS라든지 공정 해석, 공정 설계 프로그램들을 다 가지고 기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상현실을 가미한 가상현실 실습들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시설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석유화학 플랜트 실습실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석유화학 산업에 있는 산업 현장과 동일한 시설. 시설 장비라기보다는 사실은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교육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결국은 산업 현장에 투입됐을 때 좀 더 현장 적응력을 높여서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제가 P&I는 PFD를 보시면 이제 저장고가 있고 메인, 이거는 리액션인데 리액터 좀 크게 되면 가내는 흐름 반응기입니다. 이거는 따로 나오고, 이게 이제 제가 전기탑 연결이 되어서 원료가 들어가서 조건에서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저희는 그 사용된 원료가 크게 처음에 설계할 때 안전성이나 환경성을 고려해서 3가지를 검토했습니다. 노말 파라핀, 탄소 10개에서 15개, 그다음에 케로신, 납사를 고려했는데요. 첫째는 안전을 고려했었고요. 두 번째는 다시 재사용을 할 수 있는 원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노말 파라핀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제 공장을 3D 모델링 했는데요.
전체 4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층에는 주로 이제 원료가 이제 공급되는 저장고라든지 각종 기술이 되어 있고요. 2층에서는 전기차를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을 이제 여기 보면 오베드나 또는 탑적, 오베드 프로덕트들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가 있는데요. 이 저장고를 2층에 설치한 이유는 1층에 설치할 수도 있지만 2층에 설치하면은 유틸리티 펌프 같은 걸 좀 줄여서 중력에 의해서 자동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고요. 나머지 기타 예하 설비들은 산업 현장이랑 동일하게 설비가 구성되어 있고 기타 유틸리티로 저희가 공기나 질소, 그 다음에 온수와 냉수, 그 다음에 압축기라든지 냉각탑, 여기는 그림이 조금 부족한데 사실은 환경 설비가 구축되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공장을 돌리는 과정에서 악취나 매연은 발생하지 않지만 혹시 대비해가지고 환경 설비가 활성탄이라든지 냉각탑이라든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시작 시간에 들어오면 공장에 출근하는 개념으로 출근을 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공장을 가동을 하고 그리고 공장 정상 운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셧다운 해서 공장을 닫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지금 모바일 폰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가지고 혹시 저희가 이제 청소하지 않을 때 어떤 가스 노출이라든지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 담당 교수님들 학교장 쪽으로 모바일 연락이 오고요. 알람이 발생할 수 있게 해서 안전도 많이 고려를 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운전 조건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이제 상압에서 보통 한 240도까지 온도를 올려서 탄소수 10개에서 15개를 다시 10개에서 12개, 13개에서 14개를 이렇게 쪼갭니다. 정주 조작을 해서 나온 제품을 중간에 샘플링을 해서 이게 맞는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든지 정유분석 장치를 통해서 제대로 탄소수가 맞는지까지도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상온에서 정상 온도까지 올리는 데 한 3시간 정도 걸리고요. 정상 운전하는데 한 2시간, 그리고 셧다운 하는데 3시간에서 총 8시간 하루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공중 시뮬레이션실인데요. 저희가 OTS 공중 운전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는 모든 교육을 한 반에 25명 기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OTS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가 50파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공정 설계조, 아스핀 같은 경우는 150파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제가 공정 해석, 요거는 저희가 이제 비중 공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공정 해석의 난이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꼭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공정 해석 프로그램은 저희가 파트수가 15파트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사실은 전문대학 이상 전공을 한 친구들이 오면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심화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비전공자들이 대부분 들어오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이제 눈높이를 맞춰서 교육을 하다 보면 사실은 저희가 하고 싶은 교육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분산제어 시스템이라고 각 이제 산업 현장에서 제어 방식을 DCS로 하느냐, PLC로 하느냐는 제가 전문자는 아니지만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거는 현장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는 부분이지만 대부분 수계학단지에서는 PLC보다는 DCS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수계학 공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한일회사 DCS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장에도 DCS로 제어를 하지만 별도로 저희가 따로 DCS DSP를 만들어서 결국은 이제 공정 운전이나 제어 방식, 기초 상식을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재직자들은 트래블 시프팅에 대해서 임의로 조작 변수를 바꾸고 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DCS DSP들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내 학원 관련 학과에서 DCS DSP 기능 학교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설비 유지에 관계되는 아까 액이나 압력이나 온도나 물량을 예측할 수 있고 각종 버프분해 조립이라든지 설비 유지에 관한 모든 장비들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제가 3월 29일 날 개관을 했는데요. 산업안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가상 공간에서 산업안전 체험을 할 수 있는 특히 6개 콘텐츠를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실제 산업을 모티브로 기계 정비 가스 하고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설비 유지 쪽에 원심 펌프를 분해 조립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랑 특히 이제 특이할 만한 것은 VR에다가 저희가 촉각, 즉
그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동강 유역 환경층에서 펠프스 점검을 했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프렌치 현장에서 밸브 프렌치 스위치의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거기가 저희가 착안을 해서 밸브 프렌치 스위치 실제 모형으로 그대로 제작을 해서 손으로 만지면서 시각화까지 할 수 있는 보라맨실의 실험의 콘텐츠를 완료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로 저희가 이제 정밀화 제품을 할 수 있도록 그 100리터짜리 결혼식 반기나 그 필터 프레서, 기타 부속 설비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품 분석을 위해서 텍스트로마스코피라든지 중부식 장치, 그 다음에 저희는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안전모를 착용한다든지 또는 그 안전부품을 어떻게 착용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 가상행실 말고 따로 저희가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산업 안전을 학습할 수 있도록 별도로 또 산업 안전 체험실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작업을 한다는 개념에서 작업 시작하기 전에 충분하게 안전 점검을 하고 보호 장구를 다 착용을 했는지를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굉장히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지 않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숙약공정기술교육원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저희가 2020년 4월 30일 날 기반 구축 완료를 했었고요. 향후 4년간 성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성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요구한 게 2015년도에 설계할 때 신구 인력 1년에 300명, 제주차 직무환산 교육 1000명, 굉장히 양이 많이 줄었죠. 이 숫자 때문에 저희가 계속 기아트라든지 중산부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시대 소요가 바뀌기 때문에 줄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현재까지는 저희가 1년에 신규 인력을 300명, 제주차 환산을 1000명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학과는 숙약공정기술교육원에 에너지학공정과하고 석유학공정과 두 학과가 있고요. 각 학과에 직종 3개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공정운전 직종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스마트 공정 제어, 석유학공정과에는 이제 설비운주 운영하고 안전관리 쪽 이렇게 나눠서 구성이 되어 있고 제주차 직무항상교육은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적 위탁이라든지 지역산업 맞춤 등등 그다음 일학습 변형 그런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타에는 저희가 이제 울산시에서 그 화학소재 산업과에서 요구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동구가 오일가스 그 터미널 구축하는데 에너지 양성 관리자라든지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학생들 방학을 통해서 맞춤형 에너지 양성 교육을 일부 실시하고 있고 기타 국가에서 지원한 돈을 가지고 장비를 만들기 때문에 좀 더 활용의 폭을 좀 넓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들을 오늘 오신 교수님께서 많이 논의를 해주시면 구축된 장비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특히 수기학산업이나 프랜스 산업으로 지역 진로를 결정한 젊은 친구들이 혜택을 많이 봐서 그런 친구들에게도 이익을 주지만 우리 남자는 결국 기업에서 좀 더 현장에 바로 적응이 빠르고 숙련된 기술자를 좀 보충할 수 있도록 결국 그래야 지역 경제나 크게 보면 국가 기관 산업이 수기학 산업의 경쟁력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지 고민을 많이 해봤었는데요. 여기 제가 2019년도에 2020년이구나 울산 그 산업혁신국 안에 있는 화학소재 산업과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울산시에 앞으로 향후 투자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라고 문의를 했더니 기존은 화학이 굉장히 높은데요. 울산시에서는 앞으로 전략을 바이오 쪽으로 올라간다고 예측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숙약산업도 사실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등락폭이 되게 국가라든지 여러 가지에 의해서 많이 변동이 되었었는데요. 중국 투자에 의한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의 현상이라든지 등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타파를 할지는 국가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어차피 기간 산업은 변하지가 않으니까 이 기간 산업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는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 학원관리원회 전문대학에 계신 교수님들께서 좀 조언을 많이 주시고 하면 거기 맞춰서 새롭게 저희가 맞춰서 산업 동향은 늘 바뀌는 거니까요.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2015년도에 그래도 7년 전에 예측이 된 사업이라서 지금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저희가 이제 개관을 하고 2년을 지나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할 시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지금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그래서 숙약 산업들도 결국은 이제 메타버스에 관해서 뭐 VR이나 AR, XR 혼합된 외지 보존이라든지 등등의 이 스마트 팩토리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큰 장점이 실습 현장을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장을 모티브로 제안을 해서 산업안전 콘텐츠를 먼저 만들었고요. 향후에는 산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장치들 한 6종 이상을 결국은 저장인식을 가미한 외지보존 쪽으로 가야 되고요. 종국에는 저희가 그 숙약 공장뿐만 아니라 플랜트를 운전할 때 가동 전, 정상, 비정상, 가동 후를 전체를 다 VR로 구현을 해서 특히 보드맨 양성에 좀 더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아직 모르는 부분이라서 이번 학술발 토대를 계기로 많은 조언과 자료를 주시면 그게 맞춰서 같이 고민해서 결국은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이런 산업으로 가고 싶은 젊은 친구들에게 뭐 길을 좀 안내하는 측면에서 좀 더 양지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한 4분 30초 정도 저희가 이제 유튜브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 잠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2017년 석유화학 생산액 92조, 2018년 석유화학 수출액 500억 달러, 2018년 에틸렌 생산 능력 연간 925만 5천 톤으로 생산량의 55%를 수출하는 대한민국의 석유화학 산업은 국가 기관 산업이자 주력 산업입니다. 울산은 대한민국 3대 석유화학 단지가 위치한 산업의 핵심 생산 거점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의 첨단 화학 산업을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계 경기 악화, 경쟁국의 대규모 설비 확대로 인한 공급 증가 등 급변하는 석유화학 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위기 관리 능력이 국내 화학 기업들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석유화학 분야 전문 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새로운 10년을 맞이하는 지금 울산의 석유화학 공정기술교육원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화학업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재직자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켜 석유화학 산업의 전후반 연관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나갈 것입니다. 석유화학 공정기술교육원은 국가 대표 산업인 석유화학 산업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국내 유일의 석유화학 분야 전문 인력 양성 기관으로 한국폴리텍 대학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울산광역시, 울산테크노파크와 함께 힘을 모아 설립됐습니다. 실제 석유화학 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파일럿 플랜트 설비 구축을 통하여 산업 현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현장 맞춤형 교육을 수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석유화학 산업 수요를 충족시키는 인재 양성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공정 운전과 안전, 설비 유지 보수, 스마트 공정 제어로 석유화학 분야를 세분화하여 신규 인력을 양성하고 다양한 석유화학 기업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직자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모듈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석유화학 종사자의 기본 소양인 위험물 산업안전 실무를 특화된 실험실과 안전교육시설에서 습득할 수 있게 하고 도민에 대한 지식과 실무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공정운전 실습을 통하여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구축한 교육용 석유화학 플랜트를 활용하여 다양한
연구로 내일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가고 더욱 가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세계로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